다음에 이제 브루샤라는 사람이 이제 장의존 이론을 또 말을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장의존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뭐 되게 사실 헷갈렸었는데 뭐 지금도 뭐 헷갈리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음악치료는 그 분야의 정체성과 또 직업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죠. 말이 좀 어렵죠? 분야, 예를 들어서 음악치료다, 교육이다, 혹은 뭐 기술 분야다, 이런 등등 많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의 그 음악치료도 한 분야로서의 이런 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분야에 보면 각 직업이 있잖아요. 또 음악치료에서 나오는 직업, 음악치료사라는 이런 직업의 또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 장독립의 또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장독립의 정체성이란 뭐냐면, 그 음악치료사가 뭘 하는지 이걸 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뭘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음악치료사는 내가 뭐를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뭐 공무원들도 의무교육이라는 게 있고, 또 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요구하는 이런 그 기본적인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회복지사 교육을, 보수교육을 매 해마다 받아야 되고요. 또 음악치료사 보수교육도 매 해마다 받아야 돼요. 상당히 좀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문성을 지키고 전문성을 더 업시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끌려가면 세상에 그런 불행한 게 없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덜 고통스럽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로 장독립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장의존의 정체성이 뭐냐면, 음악치료사는 다른 사람을 이제 교육한다,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누가 누구를 가르쳐? 저는 사실 교육이라는 말을 별로 교육, 훈련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좀 구시대적인 이런 용어라고 생각되어지고, 나눈다라든가 이런 표현을 참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음악치료사는 물론 자기가 자기를 힐링시킬 수 있고 그러겠지만은 누군가 필요한 사람을 힐링을 시켜주고, 또 몰랐던 것을 또 가르쳐 잘 못하는 것을 잘하게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말이고, 이 장독립과 장의존의 정체성은 상호 발전한다. 내가 음악치료사로서 나는 음악치료 분야에 있어요. 그리고 또 음악치료사예요. 나는 나다라는 이런 정체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사실 어떤 사람 보면 자기가 제일 중요하대. 자기 전문 분야 제일 중요해. 사실 전문가들 불러 모아놓으면요, 싸우기가 쉬워요. 왜? 자기 전문 지식이, 전문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 이 음악치료는 내가 내 분야와 또 내 직업으로서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전문 분야도 또 전문성도 또 전문가 신분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 장독립과 장의존, 내가 누구를 또 가르치고 좋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또 내가 그 사람 통해서 또 배우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소통이 되고 또 역동이 일어나면서 상호 발전한다는 것이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대부분 교육이나 또 상담가나 치료사, 나는 선생이고 치료사고, 저 사람은
학생이고 또 환자야.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대하는 그 순간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이 가지는 정체성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경쟁하고 배척의 대상이 아니고 상호 협력을 해야 된, 그래야 바로 상호 발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음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합주를 하면 나 혼자 잘해서 안 되잖아요. 다른 악기들도 다 존중하고 그 악기의 특색도 살려주고, 그러니까 서로 상호 협조를 하면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음악 치료사의 특징이 뭐냐? 음악 치료사의 특징이 있는데요. 음악 치료사는, 뮤직 테라피스트는 음악을 치료적 중재로 사용한다.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음악 치료사인데 다른 뭐 종이 접기 하자, 혹은 또 무슨 또 뭘 만들게 하자, 혹은 무슨 또 게임을 하자, 이거 저도 많이 쓰거든요. 음악 치료 프로그램 안에 그런 게 가미가 돼요. 그렇지만 음악 치료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음악을 치료적 중재로 사용을, 그게 가장 높은 순위에 자리매김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내가 너무 바빠서 제대로 준비를 못 해가요. 그럼 어쨌든 그 시간을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정작 음악은 내려놓고 다른 어떤 걸로 대체를, 그런 위기 순간도 있고,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래서 항상 응용할 수 있는 것을 저희는 준비를 해가지고 가요. 그렇지만 기본 원칙은 음악 치료사는 음악을 치료적 중재로 사용한다. 음악을 이제 도구로 사용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음악적 경험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음악 치료사가 음악으로 클라이언트와 치료 관계 형성을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말벗이 되어지고 같이 또 먹으러 가고 안 돼요. 음악 안에서 음악이라는 매개물을 가지고 치료적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료적 목적과 목표 달성도 음악 경험 안에서, 음악 경험 과정에서 달성하는 거예요. 자, 문제 행동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치료 목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음악적 경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달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애가 막 지겨워 막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까? 우리 피자 먹으러 갈까? 그런 순간에 문제 행동이 완화가 됐어요. 얻고자 하는 제 목적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 음악 치료사에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음악 치료사는 지금 음악 치료사의 관점에서는 음악을 통해서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음악적인 과정 안에서, 음악 경험 안에서 치료 목표가 달성되게 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경험에 두 가지 치료적 측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로서의 음악이 있어요. 영어로 Music as Therapy. as는 뭐뭐로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Music as Therapy 하면 치료로서 음악입니다. 그럼 이 음악이 치료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음악으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치료에서의 음악, Music in Therapy. 좀 약간 어감이 다르죠. as와 in, 즉 치료 그 자체로서, 음악이 치료 그 자체로서
되는 반면에 치료에서 음악, 뮤직 인 테라피는 치료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음악을 사용하는 거죠. 또 다른 뭐가 또 가미될 수가 있고 그러겠죠. 이제 뮤직 에즈 테라피에서는 오로지 음악이 치료를 하는 거고, 뮤직 인 테라피는 치료 안에서 음악을 주도적으로 사용한다든가 또 다른 걸 또 살 수도 있고 그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음악 치료를 위한 또 5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자, 이 부분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제가 첫 강의, 두 번째 강의 하는 거는요, 음악 치료의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셨으면 또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시든가 아니 또 제 강의를 리플레이 시켜 보시든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음악 치료를 위한 5가지 요소가 이제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목적을 포함한 치료 계획을 설정하는 거예요. 목적을 포함한 치료 계획 설정. 자, 치매 어르신이 계셔요. 그럼 제가 이제 음악 치료를 맡았어요. 그러면 치매 어르신을 위한 음악 치료하면 목적이 뭐여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하지 않게 하는 거, 집 나가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치매 어르신이 왜 말씀을 함부로 하신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하고 뭐 잊어버리고 뭐 집 나가면 길 못 찾아오고 왜 그럴까요? 인지 기능이 쇠퇴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인지 세포가 사멸해 가고 있다 보니까 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치매 환자에게 있어서 음악 치료 프로그램의 목적은 뭐여야 될까요? 인지 기능 유지 및 증진이 되는 것이죠. 뇌세포가 죽지 않도록, 지금 현재라도 뇌세포를, 뭐 죽은 뇌세포를 살릴 수는 없잖아요. 현대의학으로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1차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기능이라도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또 유지에서 머무르지 않고 좀 더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이것이 그럼 결국은 치매 환자를 위한 음악 치료의 목적은 인지 기능 유지 및 증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는 뭐가 될까요? 목적을 포함한 치료 계획을 설정할 때 일단은 크게 인지 기능 뭐 유지 이렇게 했으면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목표를 써야 되겠죠. 뭐냐면 찔레꽃을 부르는 동안에 찔레꽃을 노래를 부르면서 나의 고향이 어디인지를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3회 시도를 했을 때 2번 성공한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이 치료 계획서를 쓸 때 꼭 필요한 단계다 보니까 별도로 배우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목적이 있으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표를 쓰는데 치매 환자는 뇌 세포가 사멸하여서 일어나는 일로서 뭐 마음을 위로해주고 생활환경을 이딴 식으로 막 줄줄줄 늘어서는 거 아니에요. 병원 의사가 진단해서 진찰 결과를 쓸 때 그렇게 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단어 중심으로, 핵심 단어 중심으로 이렇게 쓴다고요. 우리 음악 치료사도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막 아무 말에 갖다 붙여서 아무 말 잔치하는 것이 아니고 딱딱딱딱 핵심 단어들 딱딱딱
쓸 수 있는 이게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목적을 포함한 치료 계획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 요소는 치료 대상자가 있어야죠. 뭐 인지 치매 환자다, 혹은 뭐 편마비 환자다, 혹은 정신질환 뭐 조현병 환자 그룹이다, 뭐 충동조절장애 그룹이다, 아니면 뭐 ADHD 아동 그룹이다, 이렇게 치료 대상자가 있어야죠. 두 번째 요소고, 다음에 세 번째는 훈련된 음악 치료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된 음악 치료사라고 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장롱 면허가 되게 많잖아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아마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장롱 자격증 많이 있어요. 음악 치료사도 마찬가지예요. 음악 치료사도 그냥 어떻게 자격증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임상을 못해. 이러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현장에 가서 음악 치료를 잘 능숙하게 이걸 할 수가 있으려면 임상 경험이 필요하고, 그래서 실습이 필요하고 인턴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악기를 연주를 많이 하는 사람, 잘 하는 사람들, 나 혼자 가서 악기 연주하고 춤추고, 그럼 자기 공연이죠. 내가 연주를 뽐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내가 연주할 때 일어나 춤을 추게 한다든가, 아니면 같이 또 악기를 연주하게 한다든가, 즉 내 실력은 숨겨두고 대상자로 하여금 음악적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줄, 이게 음악 치료예요. 그러려면 훈련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음악적 경험. 이제 우리가 음악적 경험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사용할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피아노를 아주 기가 막히게 연주 잘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주해 줄게요. 대부분 그렇게 되면 환자들은 한 5분, 길어봤자 5분이겠다. 다 딴짓해요. 아니면 나가요. 그렇지만 뭔가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음악적 경험할 수 있도록 장치도 마련하고 도구도 마련하고 또 귀에도 주고, 그러면요 ADHD 아이들도 그래요. 10초를 가만히 못 있는 아이들도 그 아이를 잘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 아이로 하여금 이렇게 음악적 경험하게 해줄 때 50분 수번 너끈하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치매 어르신, 우리 센터 어르신들을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1시간 넘게 해도 자리 뜨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나보다 더 체력이 좋고, 나는 지쳐서 헥헥거리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막 계속 춤춰. 자, 음악이 나오니까 춤을 췄어요. 그럼 이게 치료적이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사람이 기분 나쁜데 춤을 추겠습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추는 거잖아요. 우울해서 늘 가만히 있기를 좋아하는데 누가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러는데 음악이 나오니까 춤을 춰요. 그걸 전문 용어로 정서수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서수정. 자, 그래서 이렇게 음악 활동할 때 A 클라이언트와 C 클라이언트와 F 클라이언트가 그래서 춤을 췄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또 뭐 다른 박수도 칠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런 반응을 가리켜서 정서수정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만히 움직여요. 그리고 잘 걷지도 못해요. 이렇게 겨우겨우 걸으세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음악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막 북도 열심히 치고 쉐이크도 열심히 흔들고 막 일어서서 춤도 추고 그랬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치료적 용어로 설명을 하죠? 상하지의 대소근육 운동을 하게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움직이면 근육 운동 필요하잖아요. 미술 활동은 주로 소근육 운동이지만 음악 같은 경우는 대근육도
잘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음악적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내가 연주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들어야 되잖아요. 또 연주하는데 떠들면, 우리가 흔히 연주회 가면 청중들은 숨소리도 크게 못 내게 하잖아요. 무슨 소리 내면 되게 큰 결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음악 치료는 안 그래요. 오히려 가만히 내가 음악이 나오니까 막 부산하게 움직여도 그게 그 치료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적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 증진의 목적 달성. 신체 건강이 됐건 정신 건강이 됐건 심리 건강이 됐건 간에 건강 증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음악 치료를 위한 요소 5가지 요소. 첫 번째, 목적을 포함한 치료 계획이 설정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치료 대상자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훈련된 음악 치료사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음악적 경험이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건강 증진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음악 치료의 목적과 효과를 약간 좀 나눌게요. 자, 이 브루샤의 치료와 치료사 개념이 어떤 것인가 하면요. 치료는 건강을 가져오려는 노력. 치료는 건강을 찾으려는 노력을 말하는 것이고, 치료사는 건강을 회복하도록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다. 치료는 건강을 회복하게 하려는 그 모든 노력, 그 결과를 치료라고 하고, 치료사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건강 약화된 사람을 도와서 건강 회복하게 해주는 사람, 이걸 치료사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요양보호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양보호사. 치료사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돌봄을 주는, 돌보는 사람이죠. 치료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치료사는 어떤 문제가 있는 약화된 기능을 가진 사람을 그 사람 잘 치료를 해가지고 기능을 회복하게 해주는, 이 치료사가. 음악 치료사는 음악으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질병학적 관점에서 건강이란 질병에서 벗어난 상태다. 오늘 제 지인 한 분, 지금 100세 시대인데 70을 못 사시고 암으로 오늘 장례 발인 예배를 들을 천국으로 가셨어요. 이제 우리가 50 넘어가면 다들 걱정하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이 건강이라는 거는 질병에서 벗어난 상태다. 이걸 건강이라고 한다. 브루샤는 그렇게 말을 해요. 건강 유지 관점에서는 건강함을 지향하는 지속적인 단계. 좀 말이 좀 어려운데, 건강 유지 관점에서는 이거예요. 맨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또 이렇게 해가지고 심리적 건강, 정신적 건강, 이런 신체적 건강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한 3년 전부터 열심히 걷고 뛰어서 지금 이 체력 상태가 30대 초반 정도의 체력이 있어요. 한번 달리면 8km를 그냥 달리고요. 푸시업도 제가 110개까지 올 봄에 110개를 제가 했습니다. 쉬지 않고. 어쨌든 그래서 건강 유지. 이제 향후는 100세 시대가 되다 보면 치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건강 유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음악 치료에서는 웰니스 뮤직 테라피라는 게 있는데요. 그 일반인들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웰리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신 건강도 증진시키고 심리적 건강성도 유지를 하거나 증진시키고 이제 이런 이제 분야인데, 그 분야도 앞으로는 굉장히 이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건강이라는 거는 신체 건강, 다음 정신 건강, 또 심리 건강, 사회성, 건강한 이런 사회의식, 이런 사회적 건강도 필요하고, 다음에 영적인 건강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정신병원에 갔는데, 음악 치료 프로그램 진행하러 갔는데, 정신병원 안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뭐 청년들도 있고, 제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답지 못해서 아픈 사람을 제대로 품어주지 못하니까 정신병원으로 다시 몰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은 병들어 있는데 육체적 필요를 충분히 채워지면 힘이 넘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 많이 일으키잖아요.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병든 사람. 교회에서는요, 소위 믿음은 억수로 좋은데 마음은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믿음 가지고 교회에 상처 주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 치료를 하게 되어진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잘 먹이려고 하고 서비스 잘 해주려고 하고, 또 목사다 보니까 설교 남의 거 안 뺏기고 내 정말 리얼리티가 묻어나는 내 신학과 내 감성과 내 지식과 삶이 묻어나는 이런 설교를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나 사회복지 현장에서나 결국 심리적 건강성이 안 좋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더라고. 그래서 참 영적인 건강성을 찾아주는 작업도 굉장히 필요하구나. 그런데 영적인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성경 매독하고 그러기 전에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병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싸매어 주고 그걸 치료해 주고, 그랬을 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영적 건강성의 단계로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다음 치료 도구로서의 우리가 음악을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음악 치료는 일단은 악기를 음악을 사용을 이제 하는 게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음악 치료사인데 그 악기를 갖고 그냥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그냥 감동을 주는 것은 그건 치료가 아니에요. 그냥 뭐 연주죠. 그냥 우리가 오케스트라가, 아주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연주를 아주 기막힌 음악을 들려줬어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치료라고 합니까? 연주라고 합니까? 연주죠. 물론 연주를 통해서 그 연주를 듣고 그 듣는 사람이 이제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뭐 이런 감동도 느끼고, 그 소위 말해서 힐링을 경험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단지 그냥 즐거움을 주고 감동을 주는 이것을 가리켜서 치료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을 목적으로 음악이 사용되어질 때 비로소 음악 치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도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 내가 지금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도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뭐 한 동네 축제도 뭐 주관을 하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커뮤니티 뮤직 테라피, 공동체 음악 치료 좀 많이 관심이 있는데, 자 어쨌든 그래 우리가 이게 하는 게 치료인지 그냥 뭐 노는 건지 연주인지 여기 대해서 내가 음악 치료 전문가니까 나의 활동이 치료적이라는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가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동네 축제를 주관을 했어요. 그래 거기서 뭐 단 많은 동네 음악인들을 불러다가 연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진행을 했겠죠. 그게 뭐 치료냐? 뭐 그렇게 묻더라고. 그럼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축제라는 장 안에서 이런 다양한 이런 음악 활동을 하면서 몰랐던 사람끼리 같이 얼굴 보고 웃게 되고 같이 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서로 소통하고 사회기술, 사회적 상호작용이죠. 음악을 통해서.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판 모르던 이웃들끼리 알아서 이웃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공동체의 안녕, 평안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행동이 그냥 레크레이션 아니고 연주도 아니고 음악 치료라는 것을 내 전문 지식으로 전문 용어를 써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가 필요한 거죠. 어쨌든 음악 치료가 건강 증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치료 효과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냥 뭐 한 번 했는데 아 좋았대, 아 나 치료해서,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객관적.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물론 우리 뭐 감기약도 한 번 먹으면 나을 수가 있잖아요. 무조건 뭐 10회, 15회, 뭐 12회 해는 거 아니에요. 대상자에 따라서 한 번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요행이 아니고 과학이다. 내가 과학적으로 치료를 했다. 그러려면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자, 뭐 우울증 있는 사람을 해서 쳤어요. 그러면 사전 검사를 하잖아요. 사전 검사에서 우울 지수가 몇 점 나왔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나니까 이만큼 점수가 올랐다. 봐라. 이게 바로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치료 효과는 그냥 나 혼자 내가 사람 치료해서 이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이것도 반드시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음악 치료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할까요? 처음 음악 치료가 태동할 때는, 음악 치료 태동기 때는 주로 정신질환자와 지적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됐어요. 현재 상황은 일반 병원의 수술 환자라든가 화상 환자, 종말기 환자, 그 외 통증 환자, 스트레스 환자, 비행 청소년, 뭐 가족 치료 등 거의 뭐 일반인과 환자 구분 없이 음악 치료사는 거의 뭐 대부분 사람들 대상으로 음악 치료사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는 정신질환자와 지적장애 아동 국한시켰지만 지금은 활짝 열려 있다.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다 한다. 일반인들도, 저는 지금 공무원들이나
이런 또 민간 NGO 관련 이런 뭐 또 사회복지하는 이런 사람들, 또 목회자 부부 그룹들 다 많이 이제 아마 좀 특별한, 제가 이런 세 가지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럴 이제 기회가 이제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정말 노래 한 곡 때문에 펑펑 울면서 마음에 이런 아픔들을 다 토해내고, 그래서 사실 이제 토해내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갖고 있으니까 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음악 치료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무한대다. 이렇게 능력만 갖춘다면. 다음에 치료 도구로서의 음악. 치료 도구로서의 음악을 좀 보면, 앞서 말씀드렸죠. 즐거운 혹은 감동을 주는 것은 치료할 수가 없고, 또 건강을 목적으로 음악이 사용되어질 때 그걸 음악 치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뮤직 에즈 테라피냐, 뮤직 인 테라피냐, 뭐 뮤직 센터드 테라피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뭐 차츰차츰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해요. 특정 음악적 배경이나 선호는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악 치료를 하는데 모차르트 음악을 써야 된다, 베토벤 음악을 써야 된다, 뭐 찬송가를 해야 된다, 뭐 된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말하잖아요. 아니거든요. 특정 음악적 배경이나 선호는 상관이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음악 치료는 나 클래식으로 할 줄 알았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쉽게 접근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음악 치료에서는요, 음악 치료사가 잘하거나 음악 치료사가 좋아하는 음악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좋아하는 음악을 쓰는 거예요. 저도 뭐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세상 노래를 많이 좋아했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몇십 년 지날 동안에 거의 다 잊었었거든요. 근데 음악 치료를 하면서 다시 이제 가요도 많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 음악 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아빠의 청춘, 내 나이가 어때서, 너 늙어 봤냐, 뭐 찔레꽃, 동숙의 노래, 뭐 님, 뭐 갈대의 순정, 번지 없는 주막, 뭐 나그네 서름,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젠 걸핏하면 그런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음악 치료에 있어서 사용되는 음악은 클래식도 아니고 무슨 뭐 팝도 아니고 가요도 아니고 동요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좋아하는 음악 하면 요즘은 뭐 랩도 힙합 음악도 음악 치료에 적용하는 이런 젊은 그 음악 치료사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애들한테는 그런 접근이 딱 좋겠죠. 우리가 다 감당을 못해서 그렇지, 음악 치료에서는 이 세상 모든 음악을 다 활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은 음악아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음악아라는 말이 뭐냐면 인간의 자아. 이 자아는 아시죠? 인간은 육체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자아가 또 다른 나라고 칩시다.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자아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한다고 하면, 음악아라는 거는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는, 또 다른 나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음악아라는 거예요. 전혀 내가 지금 노래도 못 부르고 악기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음악아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내재된 박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재된. 그 박자가 속에 타고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힘이 빠져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제가 저희 장모님이 이제 췌장암으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이제 이틀 전까지 제가 기타 치고 노래 불러주고, 또 장모님은 손뼉 치고,
나중에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손가락을 갖다 움직이시더라고. 말기암 환자들 대상으로 음악 치료를 하게 되어지면요, 진짜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 소통할 수가 있어요. 정말. 어쨌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천성적으로 음악아가, 또 다른 나인 음악가가 있다 보니까 음악적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박자를 타고 나다 보니까 음악이 나오면 그 리듬에 맞게끔 손가락을 갖다 아니면 고개를 갖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악 치료사는 음악으로 어떤 사람을 이제 대하더라도 다 먹혀드는 거죠. 그럼 음악 치료사는 이제 어디서 일을 하는가?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과 뭐 비슷한데, 거의 모든 분야, 거의 모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뭐 학교, 병원, 복지관, 혹은 또 프리랜서로서 뭐 군인 음악 순교를 군인 음악 치료를 하기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소아암, 정신질환, 요양병원의 암 환자들, 또 우리 센터의 치매 어르신들, 뭐 경로대학 어르신들, 또 공무원들, 또 민간 전문가들, 뭐 동네 사람들 대상으로, 또 저 중국 조선족 동포들, 필리핀인들, 캄보디아인들, 하물며 저 멀리 아프리카 우간다까지 가서 제가 다 했었어요. 음악 치료적인 역량이 있으면요, 날개를 다는 거예요. 날개를. 어쨌든 음악 치료사는 직업으로서도 뭐 여러 다양한 분야의 취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이제 있다라는 거. 그걸 또, 그리고 저는 주어하는 게, 내가 예를 강사야, 스피치 강사야, 아니 무슨 전문 뭐 강사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음악 치료적 역량이 있으면 자기 원래 전문성을 더 잘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딱하게 강의하는 것보다도 음악 치료적으로 접근해서 수술 풀어 나가면 훨씬 더 잘 먹혀드는 거죠. 그 다음 음악 치료사의 자질과 의무, 제가 좀 일찍 마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시간이 또 다 가네요. 뭐 그래도 끝까지 들으세요. 예. 음악 치료사의 자질과 의무가 있는데요, 음악 치료사의 자질, 첫 번째 무엇보다도 음악과 음악 치료에 관련된 이런 학문들, 심리학이라든가 또 의학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요, 그냥 실기 기술 몇 가지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실기 기술은 어쩌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 실제로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지식, 또 질병에 대한 또 지식, 또 여러 가지 또 그 심리적인 이런 또 뇌에 관련된 초보적인 지식은 갖춰야 한다. 이렇게 아시길 바라고, 다음에 또 전문인으로서의 윤리가 있어야 되겠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윤리가 있고, 또 의사는 의사 윤리가 있고,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고,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인격체로 존중한다. 사실 저는 이제 병원에 가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너무 쉽게 대하는 것 같아요. 함부로 반말하는 것 같아요. 난 그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음악 치료사는 특별히 클라이언트를 나와 똑같은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게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권리 보호 및 비밀을 지켜주는 이런 것이 기본 자질로 되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이제 음악 치료사의 의무는 인정된 자격 소지와 함께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클라이언트 혹은 보호자와 상호 협의하에 계약소에서 치료 활동을 한다. 좋은 게 좋다고 아니에요. 절대로. 자, 이제 전문가 소리를 들으려면 제가 했잖아요. 전문적인 지식과 또 전문적인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또 전문적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계약 통해서 자, 몇 회, 뭐 10회기에, 1회기에 얼마,
이렇게 따뜻한 계약으로 성립이 되어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유능한 음악치료사는 자발적인 치료 활동에 참여를 하거나 또 배우려는 겸손과 또 자기 개발, 뭐 동료와의 연대, 뭐 클라이언트에 대한 공감, 또 이론과 실천이 조화를 이룬 어디 음악치료사만이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직업인이 다 필요하죠. 자, 예체능을 하는 사람들, 특히 예능을 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나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개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깨트려야 됩니다. 깨트려서 다 똑같은,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랄지라도 나와 똑같은 인격체라는 걸,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사실 제가 보니까 치료사가 어떻게 클라이언트와 라포 형성을 하느냐, 여기에 성공과 실패가 갈려지더라고. 라포 형성을 성공적으로 하면 이미 그 프로그램은 성공합니다. 라포 형성을 잘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니나 내나 똑같아. 같이 눈높이에서 받아들여주는 거거든요. 이거 안 할게요. 교육과정. 무슨 등등 음악치료도 배울 과목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터넷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고 이제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그 자격증을 따면 딱 끝이 아니고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뭐 이런.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나 클라이언트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라고. 어쨌든 이제 앞으로 제가 진행하면서 제 경험도 이야기를 할 터이고 등등. 그래서 그냥 딱딱한 이론 공부지만 나름대로 또 현장 경험도 같이 곁들여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수강료 천천히 내셔도 돼요. 제가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 아니니까. 그렇지만 꼭 내야 돼요. 배우는 거는요, 공짜로 배우면 안 돼요.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저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좋은 이런 과정이 되도록 하십시다. 으라차차! 으라차차!